나는 잘생긴 남자 싫다라고 하는 여자들의 그 심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능이 좀 낮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리섭님은 여자가 남친을 두고 아이돌 콘서트에 가는 것과 남자가 여친을 두고 야동을 보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보나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리섭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비슷한 맥락 전혀 아닙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이거 뭐 여성분이 쓴 건지 남성분이 쓴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자의 야동이라는 건요, 그 야동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야동 보는 남자 중에 그 여자를 내 와이프로 생각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저 여자랑 뭔가 사랑을 나누고 싶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고, 이런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어. 그게 있다면은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정신병자라고. 남자는 그냥 야동을 볼 때 뭐 진짜 뭐 가슴 크고 몸매 좋으면 그걸로 끝이야. 예쁜 얼굴을 보는 남자도 있겠지. 근데 그게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남자는. 근데 여자의 아이돌 덕질은 특정 이성이잖아. 특정 이성을 경외시하잖아. 경외시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뭐 아니면은 뭐 여자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인기가요 같은 거를 보면서 요즘 남자애들 춤도 잘 추고 요즘 남자애들 잘생겼다. 그것까지는 인정. 근데 특정 아이돌에서 특정 멤버를 빠순이짓 하면서 막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뭐 대포 카메라 같은 걸로 찍고 뭐 아이돌 굿즈 같은 거, 그게 어떻게 같아 그게. 내 남편보다도 그 아이돌을 훨씬 더 멋지게 생각하는 건데, 남자가 와이프가 있는 상태에서 야동을 본다고 해가지고 이 야동에 나오는 여자를 내 와이프보다 더 개념녀로 보고 어떤 여성성의 가치를 더 높게 보나요? 그렇지 않아. 남자는 야동을 보면 여자를 존경하거나 인간적으로 막 되게 막 그렇지 않다고, 그냥 창녀로 봐요. 그냥 저급한 창녀로 본단 말이야, 남자는 야동을 볼 때. 근데 어떻게 여자는 아이돌을 다니며 오빠 막 하면서 막 그거랑 어떻게 같은 거야. 전혀 다르지.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존재는 맞을 수 있죠. 감사한 존재는 맞을 수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을 존중한다거나 내가 내 와이프보다 더 뭔가 리스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 야동에 나오는 여자가 네 와이프 버리고 나랑 결혼할래? 라고 했을 때 할 남자가 어딨어 대체. 그 창녀잖아 사실상. 근데 여자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BTS 진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한테 BTS 진이 네 남편 버리고 나랑 결혼하자 라고 하면은 결혼할 여자 새 곳 했을걸요? 그게 어떻게 같냐고. 그게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아예 질문부터가 오류가 엄청납니다. 리서님, 잘생겨도 부담상이어서 여자들한테 생각보다 인기 별로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있어요. 자존감 낮은 여자 만날 때는 그 존잘남들은 여자의 방어벽을 깨부시는데 노력을 하는 그거는 있거든요. 그 수고스러움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날에 말씀드렸듯이 지능이 좀 낮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연예인들이나 유명 유튜버들이 이렇게 자자고 하면 웬만하면 다 자요. 근데 좀 이렇게 똑똑하고 전두엽이 좀 발달해 있는 여자들은, 물론 를 즐기는 여자들이면은 자겠지만 똑똑해도, 근데 이렇게 이 남자랑 잡았자 어차피 이 남자랑 결혼까지 못한다는 걸 알아. 나는 얘랑 결혼할 레벨이 아니라는 걸 여자 스스로가 자기 객관화가 돼가지고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여자들은 존잘남이 나한테 들이대면은 오히려 밀어내는 경향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잘이 싫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잘생긴 남자 싫다라고 하는 여자들의 그 심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속 썩일 남자가 싫다는 거예요. 속 썩일 남자가 얼굴값 하는 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얼굴값 안 하는 다 나는 그거를 여자애한테 어필을 해야 돼. 나 얼굴값 안 한다. 근데 정말 남자들이 멍청한 게 뭐냐면, 누가 봐도 얼굴값을 안 할 것 같은 새끼가, 아니 얼굴값을 못 할 것 같은 새끼가 그런 전략을 써. 이게 진짜 남자들이 다 이런다니까. 누가 봐도 너 얼굴값 안 할 거 알아. 누가 봐도 너는 나랑 사귀면 나밖에 안 볼 거 안다니까. 근데 이런 들이 와가지고 나는 너밖에 없어, 난 항상 너만 바라볼 거야. 아니 안다고. 너는 아니면은 다른 여자 못 만날 거 내가 안다고. 근데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전략을 써. 나는 항상 너만 바라볼 거야. 나는 저 새끼랑 다르게, 저런 존잘남 새끼랑 다르게 나는 너만 바라볼 거야. 이 지랄해. 안다고. 너가 말 안 해도 어필 안 해도 세상 사람 다 알아.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잘못된 전략을 써서 연애에 실패를 하곤 하죠. 그치, 잘생긴 너드남이 그걸 말하는 거죠. 잘생겼는데 이제 얼굴값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잘생긴 너드남.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자기가 잘생긴 걸 몰라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얼굴값을 하면 안 된다. 그쵸, 잘생기면 잘생긴 값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유니콘을 찾는 거죠. 유니콘. 그러다가 노처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그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그 퐁퐁남한테 시집을 가서 취집을 하는 여자들이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잘 한 거라니까요. 내가 포기할 건 확실하게 포기했잖아. 이 새끼 남성성은 내가 포기했어. 그냥 능력만 오로지 보는 거야. 능력 원툴로 본다. 그래도 남자들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외모를 볼 거면 외모만 봐라 그냥. 외모도 예쁘고 개념도 있는 여자, 거기다가 또 어리기까지 한 여자, 이런 여자가 있어도 진짜 뭐 10,000명 중에 1명일 텐데 그런 여자는 나보다 훨씬 더 잘난 남자가 채간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내가 외모를 볼 거면, 이것도 제가 항상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 건데, 나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개념을 아예 포기했었다니까요. 그냥 40살에 띠동갑 여자 만나려고 했었다고요. 아예 그냥 개념 싹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정도면은 그래도 유튜브로 나름대로 먹고 살고 돈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많이 벌잖아요. 그런 저도 여자의 개념을 포기했다고 그냥. 근데 왜 평범한 수입을 버는, 그리고 연애 스킬도 딱히 자신감도 없는 이런 남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개념과 외모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거야 대체. 그러면서 또 노처녀들을 욕해요. 돈도 많고 잘생기고 한 남자들을 원한다는 노처녀들 보면서 에휴 진짜 저런 김치녀다라면서 욕하잖아. 남자들도 똑같아. 남자들도 외모도 포기 못해, 개념도 포기 못해, 나이도 포기 못해, 아무것도 포기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혼인율이 이렇게 개박살이 난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포기해야 될 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략이 항상 그거잖아. 20대 때 존예녀 다 존나게 만나보라고. 존예녀 20대 때 그냥 싹 다 만나보고, 존예녀를 만나봤는데도 나는 개념보다는 외모여야 돼, 내가 외모는 죽어도 포기를 못하겠어, 이러면은 그냥 외모로 가. 외모로 가고 여자 개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예 진짜로 막 한 띠동갑 만나가지고 내가 딸 키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 근데 내가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나는 좀 말도 통해야 되고, 좀 이렇게 가치관도 맞아야 되고, 내 자식 교육도 좀 잘 시킬 수 있는 현모양처를 바란다 하면은 외모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여자도 해당되나요? 여자도 해당되죠. 뭐든지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 하나만 보고 가는 거야 웬만하면은. 여자한테 악수하는 척 가위바위보를 한다든가, 일으켜주는 척 하면서 손을 놔버린다든가 하는 가벼운 몸장난 해도 되나요? 일단 이런 거를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되게 센스가 있거나 사회적 지능이 높은 타입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걸 이렇게 물어봐서 해야 되는 이런 분이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요, 악수하는 척 가위바위보를 한다든가, 일으켜주는 척 하면서 손을 놔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장난을 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을 떠올려요? 신동엽 아저씨나 탁재훈 아저씨를 떠올리죠.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이게 되게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걸 항상 아셔야 돼. 이런 거를 물어봐서 해야 될 분들은 신동엽 아저씨나 탁재훈 아저씨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장난을 내가 쳐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재벌 2세들이 쓰는 연애 전략을 나도 써볼까? 차은우가 쓰는 연애 전략을 나도 써볼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회적 지능이 외모로 치면 차은우급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타고난 게 아니면 할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진짜 적재적소를 알아보는 그 선관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수준이라든지 어떤 그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상대방이 정색을 해도 거기서 굉장히 스무스하고 위트있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말 초인류 개그맨급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장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본인이 되게 주변에서 막 야 진짜 너 센스 쩐다, 진짜 위트 있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들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여자한테 함부로 장난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리솜님이 그랬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옷 잘 입는 패션 감각도 남에게 어떻게 잘 보여지는지를 잘 아는 것도 사회적 지능의 요소다라고 하는데, 그런 감각 없는 사람이 잘 입는 사람을 레퍼런스 삼아서 그렇게 따라만 입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거는 뭐 원래 패션 센스는 모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회성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회성이 바닥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을 따라하면은 이제 그 어색함이 로봇처럼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떤 유머러스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남들이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따라하면서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고난이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를 일으켜주는 척 하면서 놔버린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정말 극상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그 패션 센스 같은 것도 너무 극상 난이도 있잖아. 진짜 무슨 G드래곤이 입는 거, 그런 거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훈남 스타일로 입는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따라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한번 입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션 센스 같은 거 남들 따라해도 충분히 됩니다.
리섭님, 저는 여잔데 솔직히 번따 공포증은 소심한 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분은 직장인인데 나는 취준생의 알바살이고요. 취직하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적어도 엄청 예쁘면 번따 공포증은 더 수월해지겠죠? 근데 이거는 여성분이잖아요. 여성분이면은 근데 솔직히 20대 한정이면은 남자도 그래. 20대 한정이면 남자가 취준생이어도 솔직히 상관없어. 남자가 솔직히 한 30대 앞자리가 3부터는 남자가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를 증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20대면은 솔직히 취준생이어도 직장 다니고 있는 여자 만날 수 있고요. 남자라고 해도. 근데 특히 지금 질문하신 분은 여자잖아요. 여자면은 본인이 알바생이라고 해도 상대가 직장인이면은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진짜로. 나는 여자들이 항상 왜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거는 남자가 이런 거 갖다가 자존감이 낮아지면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남자의 본능이야 그게. 내가 20대 때는 아무 상관없다고 해도 남자의 본능 때문에 이거를 이기는 게 힘든 거는 내가 알아. 저도 그거를 겪어봤고. 근데 여자면은 내가 알바를 하든지 진짜 집에서 게임만 하는 개 날백수여도 여자는 직장인 남성 만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이제 제가 실제 제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했고 영상으로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연애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내가 꼬셔야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 세팅, 가장 첫 번째로 이 마인드 세팅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을 꼬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게 내가 저 사람이어도 나를 만날 것 같아야 돼. 이게 내 단전부터 진심에서 와닿아야 돼. 그래야 그 바이브와 자신감이 상대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존예녀를 못 만나는 거야. 존예녀를 보는 순간 내가 저 여자면은 나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차 타고 나보다 훨씬 더 존잘남이랑 만날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그 존예녀를 못 만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제 강의에 나와 있어. 아니 너무 많이 풀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최초로 가져야 되는 마인드 세팅은 내가 저 사람이어도 나를 만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한테 접근하기 전에.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또 여자의 경우에는 내가 개 날백수여도 남자 만나는데 아무 지장 없다. 특히 20대 때는, 특히 여자의 특히 20대 때는 정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보통 여자들은 인스타 팔로워가 10명 내외인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별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전교생을 마팔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냥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진짜로 고등학생이시면요, 인스타 팔로워 수보다 그냥 남자가 일진이었나 아니었나가 더 중요해요. 얘가 잘 나가나 안 나가냐가 솔직히 더 중요하고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외모가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값 안 하는 잘생긴 남자를 여자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얘가 좀 잘생기기도 하고 뭔가 잘 꾸미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안 한다? 여자들 입장에서 최고의 남자친구야. 그러니까 인스타 팔로워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막 동글뱅이 안경 쓰고 묻힌 시대지에다가 훔쳐훔쳐 하는 새끼가 인스타 팔로워 막 1만 명 이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막 진짜 찐따 같은 애들이 인스타 팔로워 사고 이러는 거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거야.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이. 근데 그건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쁜데 얼굴값 안 하는 여자.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유니콘이다. 그런 여자 남자 찾다가 노처녀 노총각 되기 딱 좋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리섭이 형, 우울증 심한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될까요? 29살 여친인데 알바도 직장도 안 다니고 친구도 없어서 헤어지기가 미안해요. 혹시라도 헤어지면 안 좋은 선택할까봐요. 헤어지셔야죠.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그냥 본인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 아세요. 본인 인생도 지금 황금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 안 좋은 선택할까봐 뭐 결혼까지 해야 되면 결혼까지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평생 책임질 수 없으면은 최대한 빨리 놔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막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 내가 막 우울증 걸린 사람을 걸러야 된다 막 이런 말 했더니 악플이 좀 꽤나 달렸어요. 우울증 요즘에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우울증을 왜 걸러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렸는데, 그러면 결혼 전에 건강검진은 왜 하나요? 아니 그러면 이게 되게 뭐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러면은 암 환자의 비율이 올라가면 암 환자하고도 결혼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 따질 건 따져야지. 그거 뭐 내가 왜 평생 그거를 어떻게 내가 짊어지고 살 수가 없잖아. 내가 부모도 아닌데. 리섭님은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명예훼손하는 사람을 억지로 매일 봐야 해서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거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면은 모두가 겪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두 명은 직장에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대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나를 살살맞게 대하고 나는 밝게 웃으면서 이 사람한테 막 인사하고 이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같고 이 사람이 이긴 것 같아. 근데 속은 그 사람이 훨씬 더 부글부글 끓고 있어. 진짜로. 이거 진짜예요. 그 사람은 더 빡쳐. 이 개새끼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이 새끼의 목적은 내 기분을 진짜 더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새끼 앞에서 기분이 더럽다는 내색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거야.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밝게 니까지 새끼가 그러고 다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막 이렇게 나는 훨씬 더 밝게 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유튜버들 모임 나가면 저 싫어하는 유튜버들 꼭 있거든요. 저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것도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은 막 저는 오히려 형님 하면서 저는 오히려 더 샤바샤바 잘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훨씬 내공이 더 높아 보여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 이 사람은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욕하는 사람인 걸 알아. 근데 이 새끼는 항상 뒤에서 내 욕만 해.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항상 친절하고 뭐 뒤에서 그 사람 욕도 안 해. 그러면은 누가 더 그릇이 커 보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내 그릇이 훨씬 더 커 보인단 말이야. 이 사람이 존나 개쫌팽이 같고. 그래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쌀쌀맞게 한다고 해도 굳이 같이 그렇게 유치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성님, 남자가 남자 보는 눈이랑 여자가 남자 보는 눈이랑 다르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죠. 여자가 여자 보는 눈도 다릅니다. 다 이성이 보는 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항상 그러잖아. 여자들이 나쁜 남자한테 맨날 대이면서 다시는 쓰레기 같은 놈 안 만난다고 하면서 또 그런 남자만 만나잖아. 요즘 말하는 그 나쁜 남자, 그 알파남만 계속 만나잖아요. 남자들은 그 새끼가 나쁜 새끼라는 걸 알잖아, 딱 봐도. 근데 여자애들, 특히 20대 이제 철없는 애들일수록 이제 그런 남자만 주구장창 찾죠. 왜냐면 그런 남자들이 아니면 가슴이 안 뛰니까. 그래서 남자 보는 눈이랑 여자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죠.